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태어나고부터 쭉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한국의 인프라나 각종 생활편의 시설,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외에서 오래 머무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인에게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신의 지인에게 조작된 계획 사기를 당해 5년 동안 억울한 구치소 생활을 하던 중 기적적으로 출소를 하게 된 한 미국인 남성의 사연인데요. 해당 남성은 출소 직후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출소하자마자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연속으로 겪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명은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큰 사건과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감옥에 대한 경험마저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출소 후 저의 소중한 가족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게 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0대가 넘는 나이이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꽤 큰 헬스장 사업과 운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위에는 항상 저를 필요로 하는, 저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친한 척을 하거나 저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제 사무실을 찾아올 정도로 저는 일부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제가 감옥에 가버렸다는 소문이 전부 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제 주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20년 전 제가 하던 헬스장 사업은 저를 점점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몇몇 방송 매체에도 얼굴을 비추게 될 정도로 저의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여느 사업가와 다름없이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고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게 되어 대가족의 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업할 때에는 오직 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아들이 생기게 되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욱 앞당겨지고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점점 제가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시간을 줄여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의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었고 헬스장 지점만 수십 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따로 관리하는 운동 관련 사업에만 나의 시간을 활용하기로 선택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더욱 충실하자는 저 스스로의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죠. 아내와도 별 문제 없이 저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매일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아내에게 정확히 알려주었고 제 아내 또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가 벌어주는 생활비나 자금들을 목적성 없이 쓰지 않고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이렇게나 완벽한 제 하루의 일상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감옥이라는 곳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영하던 2개의 사업 중 하나인 헬스장 관련 사업을 저와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낸 한 친구에게 점차 운영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면서 저에 대한 수익금은 줄이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총괄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담당해주기를 제안했고 그 친구 또한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저의 제안을 승낙하더군요. 아마 그때의 선택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학생 시절 때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부터 저를 항상 응원해주며 저의 초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기에 저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의 권한들을 그 친구에게 대부분 넘겨주게 되었고 친구 또한 몇 년 동안 제 옆에서 제가 관리하는 것을 보아온 탓인지 별다른 문제 없이 제 헬스장 관련 사업들을 잘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은 수익금을 올리기도 하며 늘 저에게 특이사항이 있건 없건 하루의 일과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그 친구의 사이는 각별했고 또 사업 동반자를 넘어 아무런 선이 없는 격한 친구였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4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저의 집을 찾아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에게 헬스장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몇몇 사람들에게 사업에 자본 투자를 이용한 사기를 치고 그들의 부동산 자산을 강제로 매각한 혐의로 찾아왔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는 당연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은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모든 권한을 넘겨준 그 친구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그 투자자들의 부동산 자산까지 강제로 매각한 후 추적이 필요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그러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기는 문서자료로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저로서는 더는 손을 쓰기도 또 해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를 제외한 몇몇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이 대신 증언을 해주기도 하며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차례의 조사를 받았지만 남아있는 공식적인 문서자료에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을 이용해 대형 사기를 친 사기꾼이 되어 있었죠. 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분들도 그 친구를 잡지 못하면 지금의 해명은 아무런 증거품이 되지 못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라는 날벼락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접게 되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돈이 모자라 몇몇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전부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만 의지하고 있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망해버린 가장의 피해를 받게 되었죠. 결국 저는 구금 생활을 명령받았고 그렇게 약 1년이 넘는 법의 판결을 거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문서자료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도 있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탓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구금됐을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빡빡한 법을 적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제 위기와 함께 저와 비슷한 부류의 사기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이유도 저의 구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그저 억울한 죗값을 치르면 되지만 남겨질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과 아무런 연락도 취할 수가 없었고 20년 전에는 편지나 면회에 관한 것도 시도하기가 너무 어려웠기에 그렇게 서서히 저는 소식이 끊겨가는 제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에게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과 순간이 흘렀죠.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운 뒤 도망간 친구는 지금에서야 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억울함을 풀게 되어 약 5년의 세월이 흘러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 삶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줄 알았지만 저에 대한 잘못도 충분히 있다면서 그 어떠한 보상금도 저는 받지 못했죠.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받고 나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노부부가 저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제 아내가 맡기고 갔다는 편지가 있다면서 저에게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곳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적혀 있었고 제가 휴대폰이 없을 것을 예상했던 것인지 자기들이 한국에서 살게 될 도시의 이름과 이메일을 하나 적어 놓았더군요. 그때 저에게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약간의 비용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아내를 찾기 위한 단기적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으로 갈 새로운 입국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억울함은 뒤늦게서야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는 제한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 탑승 비용만을 준비해 무작정 가족들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 사회 시스템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생활의 질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느껴질 정도더군요. 더군다나 살면서 그렇게 깨끗한 공항은 처음 보았기에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황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도착해서 한국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공용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한국인 직원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저를 상대로도 영어를 잘 사용해주면서 사회에 아직 적응 못한 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탓인지 저는 이러한 사소한 도움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한국에서 계속 느껴졌습니다. 차디찬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던 것은 물론 갑자기 사회에 나온 저에게 한국은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따뜻했어요. 다행히 아내와는 연락이 되게 되었고 담담히 자신의 주소를 적어준 아내는 그 주소로 오면서 앞으로 계속 살게 될 한국을 천천히 구경하며 오라는
지혜로운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저는 비상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제가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죠. 아내가 말해준 주소로 가기 위해 저는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도 저희 질문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나온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도 같았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저는 그들에게 아내가 보내준 주소만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영어로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머뭇거리는 저를 직접 데리고 한국의 지하철역으로 함께 가줄 만큼 한국에는 친절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친절이었지만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고 처음 받게 된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은 너무나 행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가 불러준 주소의 근처에서 한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던 찰나 제가 가지고 있던 지폐 뭉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딱히 지갑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한국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30분을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가게 주인의 한국인 할머니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는 듯한 뉘앙스의 한국말을 하시면서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는 제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시더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 한국인 할머니는 저에게 땡큐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치 나가도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당장 돈을 잃어버린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빨리 아내를 만난 뒤 돈을 받아 이곳에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오직 친절함과 대우만을 받았기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에는 항상 저희 사업장을 노리는 도둑들이나 범죄자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주변을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아내가 말해준 주소로 찾아올 수 있게 되었고 언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재회에 거의 2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아는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잡혀서 제가 빨리 출소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오게 하고 싶었다면서 혼자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아내는 자신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왜 여기서 살아갈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안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고 정직한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따뜻한 말을 하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곧바로 아내와 함께 제가 밥을 먹었던 식당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도착해서 아내는 그 한국인 할머니분께 능숙한 한국어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제가 먹었던 비용의 2배를 정산하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분은 2배는 절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친절과는 또 다른 무언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제가 한국 사회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윤활유가 되어주었죠. 아내가 알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힘을 내라는 좋은 말만 해줄 정도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냈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왔던 절망과 세상과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슬픔은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도 작은 헬스장 사업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지식을 한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아내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한국을 오게 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억울한 상황으로 자신의 인생을 감옥에서 허비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국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된 미국인 남자의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미국인 남자와 가족에게 한국에서의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격려의 한마디씩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